다양한 분야 전문가 모시고 인사이트 구하는 시간입니다. 3월 중순만 하더라도 유가가 70달러를 하회했었습니다.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70달러 하회하다가 지금은요 80달러를 넘어선 상태로 급등했는데요. 바로 오펙 플러스의 감산 계획 발표에 따른 영향입니다. 자, 유가는 시장이 전망하는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강력한 지표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국제 유가 어떻게 흘러갈지, 또 경기 침체와 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남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 팀 팀장님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런 시간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바로 궁금한 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감산 계획 발표하면서 유가가 급등을 했는데요. 지금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이 스토리를 조금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월 초에 이제 오펙 플러스가 추가 감산 계획을 발표하고 당일 기준으로 WTI가 한 6% 가까이 급등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했었는데 사실 시장은 동결을 예상하고 있었고 이게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벗어났던 결과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가격이 급격하게 좀 반영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다만 그 이후에 이런 이슈들에도 불구하고 이 80달러 수준에 사실 등락을 좀 반복하고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 공급 감소를 오펙 플러스가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지리아나 아프가니스탄 등 다른 산유국에서 공급량을 늘렸다라는 소식이 또 있었습니다. 이런 것에 좀 영향을 보이면서 등락을 반복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틀 전이죠. 이 EIA가 이 수요 전망, 원유 수요 전망을 상향하는 이야기가 좀 나왔고요. 그때부터 다시 강세를 보이기 시작한 원유가 오늘은 83달러를 좀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이런 유가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말씀해 주셨지만 당연히 물가 측면에서의 이제 우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 유가가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혹은 더 상승한다고 한다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더 이상 마이너스 기저효과를 주지를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 유가를 저희가 보시면 6월 달에 대략 한 110달러 정도를 고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좀 내려오다가 11월, 12월 정도 가서는 대략 현재 수준, 80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지금 83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소위 저희가 기대했던 물가에 마이너스 영향을 주는 기저효과는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 유가 추이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이 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네. 이번에 오펙 플러스의 감산 계획 발표를 두고서는 미국의 어떤 영향력이 상실된 거 아닌가.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사우디를 비롯한 주요 산유국과 미국의 갈등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좀 봐야 할까요? 사실 지금 시장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네.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저희가 분석하는 입장에서 예측 불가능한 사실 정치적인 이슈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 네. 그건 좀 제외하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펙 플러스가 그런 정치적인 이유를 제외하고 왜 이런 결정을 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경기 하강 국면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선제적인 조치였다고 오펙 플러스는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둔화 우려에 따라서 생산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실제도 경기 둔화 우려가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오펙 플러스의 주장이 완전히 불가한 거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일면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주요국들의 물가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이 유가의 강세는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여기에 만약에 또 투기 수요까지 붙는 상황이 된다면 이 같은 우려가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아무래도 미국과 사우디의 대립에서 볼 수 있듯이 저희가 미국의 달러 패권에 대한 우려를 계속 하고 있는 것도 맞거든요. 사실 이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조금 더 두려워하는 요인은 미국과 중동 사이에 어떤 마찰이 생기는 게 아니냐. 그렇다라고 하면 원유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들이 좀 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 물가가 높은 상황이고요. 이 유가를 더 자극하게 만드는 건 미국 입장에서도 썩 유리하지는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인 가정을 하시는 거는 조금은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미국도 글로벌에서
가장 많은 원유를 생산하고 있는 맞습니다. 국가 중에 하나라는 네. 점도 염두를 해두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측면에서는 중동의 정세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거 이란과 사우디의 관계는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최근에 굉장히 밀접해지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뭐 예멘 반군 사태라든지 보면 그게 일종의 이란과 사실 사우디의 대립 네. 일부분이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이런 중동의 안보 불안은 항상 이 유가의 트리거로 작용하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런 이란과 사우디의 국교 정상화 과정 속에서 안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가 줄어든 부분도 저희가 한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유가는 다른 대외적인 요인보다는 실제 수요와 공급이라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시장 참여자분들도 네네. 이 부분에 집중을 하시면서 유가의 전망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 실제로 산유국들에게 간접적으로 좀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분명 이 문제도 제기될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던데요. 지금 특히나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일리 있다고 봐도 될까요? 뭐 일단은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네. 실제로 이제 이 주요국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제 에너지 가격이 물가에 부담을 주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네네. 뭐 이 에너지 가격이라는 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 부담이 되고요. 그렇죠. 그럴 네.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만 또 이거는 반대 입장에서 보면 에너지를 판매하는 국가 입장은 또 입장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어느 일면의 입장을 두고서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최근에 이 EIA에서 유가 전망치를 좀 상향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론적으로는 다른 어떤 정치적인 이런 수사를 제외하고 정말 수요와 공급 측면으로 유가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계속 생각을 좀 하는데요. 네네. 이 EIA 유가 전망 상향의 주요 원인도 냉정하게 보자면 공급 축소 이슈입니다. 네. 사실 수요 전망을 상향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요 전망은 오히려 거의 동결 혹은 굉장히 소폭 감소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WTI 가격을 뭐 23년 연간 기준 기존에 77.1달러를 이제 예상을 했었던 거를 79.2달러로 한 3% 가까이 늘려 잡았고요. 브렌트의 경우도 82.95달러로 85.01에서 한 2.5% 가까이 상향을 했는데 이 원인은 순전히 공급량의 감소였다라는 측면인 거죠. 어쨌든 공급이 굉장히 좀 타이트해지면서 이 유가에 대한 이제 그 공급량이 줄어든 가격 전망을 바꾼 것뿐이지 네. 실제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전망을 한 건 아니라는 점을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유가만 보게 될 때 원유만 보시지 마시고 천연가스 같은 다른 에너지원도 같이 공동으로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 천연가스 재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경우는 5년 평균 대비 6%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평균 10%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이 지난해 이런 에너지 위기를 겪으면서 천연가스의 소비량을 대략 한 15% 감축하는 방안을 올해 3월까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올해 3월이 아닌 사실 올해 계속 연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에너지원에서 사실 어느 정도 안정화가 있어서 유가가 조금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실제 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까지는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셨던 미국 에너지 정보청 EIA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관뷰들도 지금 원유가 자체는 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 앞에서 주셨다시피 수요는 그대로 간 상태에서 공급이 낮아지면서 가격을 끌어올릴 거라고 보셨는데 지금 어젯밤에 미국에서 지금 비축유를 좀 더 충당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중국의 하반기에 수요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고 경기가 확장되면은 중국발 수요가 좀 높아지게 되면 유가가 생각보다 더 많이 뛸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은 수요 전망이 이제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가정을 두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된다면 실제 유가는 더 올라갈 수 있을 네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수요 전망이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 게 사실 중국이 개선되는 거는 뭐 맞아 보입니다만 네네. 사실 유럽과 미국은 어떻게 보면 경기가 더 하강 사이클로 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관점에서는 트레이드 오프 상황이 될 네. 수 있는 거죠. 그럼 저희가 봐야 되는 거는 전체의 총량인 거지 어느 일부분의 수요가 증가한다고 해서 유가가 다 올라갈 거냐. 만약에 중국에서 올라가는 유가 수요만큼 미국에서 유가 수요가 준다고 하면 사실
변화하는 건 없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전에 그럼 유가가 왜 2021년, 2020년에 급등이 됐느냐라고 하면 사실 이런 공급망 이슈가 그걸 좀 더 자극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처럼 어느 정도 공급망이 원활해진 상황에서는 이쪽에서 줄어든 수요가 예를 들면 뭐 중국 쪽으로 원활하게 들어가면서 가격을 맞춰줄 수 있는 상황은 된다고 봅니다. 네네. 유가와 금리와의 관계가 좀 궁금한데요.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기에 유가가 항상 피크를 찍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금리 인하기에 피크를 찍었다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유가는 경기에 조금 더 수렴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네네.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을 때 금리가 인하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뭐 아무래도 저희가 단순히 금리만으로 유가에 대한 어떤 예측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수요와 공급 측면 둘 다 굉장히 불확실성이 네. 높은 상황이고 이게 유가에 더 큰 동인이 되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금리의 요소보다는 계속적으로 수요 공급 측면에서 저희가 계속 유가를 바라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특히나 어제장에서도 느껴졌는데요. 시장의 관심이 이제는 인플레이션 물가에서 이제는 경기 침체, 경기 둔화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경기 침체 때 유가 흐름은 어떻게 갔을까요? 네, 사실 유가의 경기 침체 시기의 유가의 흐름은 대부분 네. 다 하락했습니다. 네, 여지없이 하락을 많이 했고요.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한 2번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게 과거 1970년대 1차 오일 쇼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80년대 2차 오일 쇼크가 있었습니다. 뭐 그때는 중동에서 실제 뭐 교전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났던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조금은 케이스가 다르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미국하고 뭐 사우디와의 뭐 1년의 이슈들이 있음에도 네. 불구하고 이 시기하고 비교하기에는 조금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어쨌든 이런 경기 침체가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공급량을 줄인다고 해서 유가가 반등했던 사례는 거의 없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경기가 이제 시장의 예상보다 좋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 국면이 이미 지나갔을 상황도 일각에서는 제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유가는 뭐 충분히 다시 반등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유가가 반등할 경우에 분명하게 이제 물가의 우려가 되는 상황일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유가의 반등을 그렇게까지 두려워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물가보다는 조금 더 경기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 여기서도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수요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 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수요 전망에 대한 부분들 체크하면서 저희가 시장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 시장을 이제 크게 또 매크로하게 마이크로하게 다 보실 텐데요. 그렇다면 유가 흐름에 투자자들의 대응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사실 제가 오늘 이제 유가를 이야기한 이유는 제가 유가를 전망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다기보다는 저는 네. 주식 시장을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유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의 관점에서 오늘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일단은 향후 유가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수요, 정말 실제 수요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는 원유 수요를 광의로 좀 경기라고 해석을 하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유가가 오히려 현 수준에서 하방으로 가격 이탈을 시도할 경우에는 시장 예상보다 경기 침체의 폭이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더욱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유가가 현재 뭐 70불에서 80불 중반 수준에서 움직일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의 우려 대비 경기가 양호할 수 있다라고도 예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경기를 단 한 가지 지표만으로 예측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지만 최근같이 굉장히 타이트한 공급의 상황이라면 이 시장 데이터로서 나름의 예측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시의 입장에서만 바라본다면 유가의 방향성이 상승으로 가는 것이 유리하고요. 하지만 물가에 대한 부담을 계속 제기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망이 어느 정도 원활하게 해결이 된 상황에서 실제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원유가 차지하는, 그러니까 유가가 차지하는, 네.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7%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실제 원유만 따로 떼어놓고 본다면 더 비중이 작을 겁니다. 네네. 또한 이 PC 물가에서는 4% 수준밖에 되지는 않거든요. 과거와 조금은 이제 케이스가 또 달라졌기 때문에 단순히 원유가 올라간다고 물가가 굉장히 치솟을 거야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올해보다는 내년의 유가가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지금 전망을 하시는 거지요?
네, 뭐 아무래도 수요가 올해보다는 내년에 경기가 좀 더 정상화되는 국면, 그다음에 네네. 금리 환경도 지금보다는 레벨이 낮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뭐 점진적으로 유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뭐 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네. 자, 특히 이 수요 측면에 있어서 수요 둔화가 글로벌 경제 침체에 따를 것이고 유가도 하방으로 좀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본다면 기타 원자재에 대한 투자도 저희가 보수적으로 봐야 될까요? 뭐 일단은 이 부분도 사실은 이 달러 가격이 또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대부분의 이제 원자재들, 원유도 마찬가지고 뭐 최근에 이슈가 조금 있지만 네. 대부분 달러에 연동돼서 또 투자가 되거든요. 네. 달러 가치가 낮아질 경우에는 뭐 수요가 조금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나름의 하방 경직성을 가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네. 근데 여기도 뭐 비슷한 얘기 계속 하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역시나 원자재들은 수요에 우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원자재 가격을 보실 때는 이 수요, 경기의 전망이 어떻느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계속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중국 쪽은 개선이 되는 움직임이 맞는 것 같고요. 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이 시장의 예상만큼 정말 경착륙을 하느냐 아니면 정말 연착륙에 성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망의 폭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미국의 지금 어제 그 회의록에서도 나왔던 경기 둔화, 경기 침체, 마일드한 경기 침체에 대한 정도의 폭은 혹시 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일단은 저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네. 마일드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아직도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오히려 경기 침체가 사실 이 하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경기 침체를 예측하는 기관은 후행적으로 예측을 하게 그렇죠. 되거든요. 작년 하반기나 올해 상반기가 오히려 경기 침체의 정점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이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려 있는 환경이고 그 다음에 물가가 어쨌든 디스인플레이션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보다는 미국의 명목 소비 같은 지표들이 네.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더 장기화가 됐을 때는 뭐 사실 피해가지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지만 최근 들어서는 물가가 조금은 가파르게 낮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네. 있기 때문에 물가의 하락 속도가 좀 빠르다면 생각보다 경기는 좀 양호할 수 있겠다라는 개인적인 예측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나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명쾌한 인사이트 나눠주신 박광남 팀장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